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친다면 어떻게 미치는 건지도 주목되죠.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먼저 보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2심 형사사건을 내일 오후에 보려고 그 이후에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핑계댈 게 없으니 그러면 목요일 날 일반 사건을 선고를 해서 형식이나 맞추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랬다라면 정말 비겁하고 본인들의 자리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다. 지금이라도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적어도 선고 기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론 보려고 지금까지 헌재가 모든 일을 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그 선고를 보고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정치적 탄핵 재판이라는 불명예를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진 변호사님.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 대통령 파면 지연, 이재명 대표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거 아닌가. 꺼림칙하다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하는 쪽으로 뭔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정치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모를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재명 대표 선고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선고를 보려고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반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표의 탄핵 인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동력으로 서울고등법원 그 재판부를 압박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만약에 인용으로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윤 대통령 선고가 빨리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니까 그러니까 초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뜻밖의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90% 이상은 1심하고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고요. 이러한 국면에 의해서 지금 뭐라 그럴까 헌법재판관들과 그다음에 일반 여론 여권 지지자들, 야권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헌재가 수요일인 지금 이 시각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걸 보면은 대통령 선고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도 힘들고 4월로 미뤄지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분명한 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소장이 본인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어요. 저도 조금 불안감은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나 이제 다 끝난 지가 오래됐고 또 이제 이것을 두고 국론 분열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이건 날짜가 픽스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까지 문 대행이 만약에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했다란다면 선고를 안 하고 나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게 황당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까지 지금 선고 날짜가 안 잡히고 4월로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4월로 넘어가면 이 시나리오도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 4월 18일 날 이제 퇴임을 하는데 문제는 이 두 분들이 다 진보 진영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된 분들인데 문제는 이 문영배 지금 소장 같은 경우에 대행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입으로 윤 대통령의 사건을 기각시킨다?
그럴 경우에 굉장한 아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판사들이 그런 견해는 좀 있다고 그래요. 뭔가 아주 애매하고 어려운 판결 같은 경우는 그냥 후임자 올 때까지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식의 회피 전략.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꽤 봤지 않습니까? 네. 2년 계속 끌다가 인사했으면서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 내렸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 보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정책 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끕니다. 계속 끌다가 결국 후임자가 되면 넘겨주고 가버리거든요. 그 우리 수차게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영배 대행도 비슷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 이게 내부에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꽤 이 뭐랄까요 지금 현재 내부에서 꽤 이 뭐랄까요 이 양측의 그 어떤 이 분열 양상 예. 이게 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원래 예전에는 이 소장이 이런 양측의 어떤 것들을 좀 무마시키고 합의시키고 이런 것들 역할을 해왔는데 문영배 지금 소장 대행은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사실은 부산 지역 향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이 큰 사건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전체의 어떤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반대쪽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저는 그래서 4월로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판사들의 어떤 일반적 성향, 즉 어려운 판결은 내리지 않고 떠난다라는 게 혹시나 적용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두 분의 후임자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듣기로는 일각에서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후임자 지금 선정 작업을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지금 굉장히 뇌관일 겁니다. 즉,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아마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탄핵이 어제 아마 김어준 씨가 올린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지금 한덕수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려고 그러면 총 탄핵으로 맞서야 된다. 그런 이 글을 갖다 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이 내각 자체를 그냥 무산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정도로 지금 아마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황당한 이야기긴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도 이제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탄핵 국면이 시작될 때쯤에는 정말 늦어도 4월 18일 전에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현실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그렇죠.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간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현종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대통령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민주당? 그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죠.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안에 그랬었어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지 설마 4월 18일을 넘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저는 뭐 이게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후에 뭐 2명을 다시 임명해서 심리를 평의를 해나간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비판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조건 선고는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경우가 된다고 하면 실제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권한대행이 임명 요청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에 그 민주당이 대충 이제 선정 과정이 어떨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고 이 추천받는 인사가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지 당연히 예상되는데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에 바로 들어갈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순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도 아마 혹시나 그런 시나리오 갖고 있다면 그런 상황까지 예정하겠죠. 그러면 결국 6인 체제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고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 보면 18일 이전의 선고는 당연히 날 것이고 이견이 어떤 이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각하 기각 의견이 실제 인용 의견을 채우지 못하는 정도의 이견인지
세부적으로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쟁점 정리 정도의 이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다면 좀 심각한 이견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은 분명히 날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